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러시아 수사가 또 한 거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특별검사가 전격적으로 13명의 러시안 그리고 3개의 러시아 조직을 기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허위 정보 그리고 기만 전술로 개입을 해서 미국의 민주제도를 내분시키려고 했다, 디스코드하라고 했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검의 전격 기소 조치는 모두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이 사례가 지적이 되면서 기소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발표된 특별검사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낮 정오까지 무려 10개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아주 분노에 찬 것인데 그의 공격의 대상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FBI 또 그 자신의 안보 보좌관까지 주변 인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이번 기소장에는 수사의 주요 대상인 트럼프 선거 진영과 러시아와의 야합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주장한 것과 일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검의 수사가 이게 끝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대부분 no,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제도 개입에 대한 현상, 특검이 밝힌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과 트럼프의 분노에 찬 반격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이 수사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러시아 수사 현상을 기본적으로는 3개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meddling, 선거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collusion, 트럼프의 선거 진영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낙선을 위해서 뭔가 야합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검과 FBI의 수사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든가 사법 방해를 한 사항이 있는 것인가, 이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특검이 기소한 부분은 바로 meddling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선거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영향력 행사를 한 범인이 특검이 보기로는 러시아인 13명 그리고 러시아에 소속된 조직 3개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이 한 일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분열과 알력을 조장시키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제도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 시도를 보면은 장장 4년에 걸쳐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를 올리고 허위 광고를 내고 또 필요한 조직에다가 자금을 건네고 또 힐러리 클린턴 선거 진영에 사보타지를 하고 이런 광범위한 노력들이라고 특검이 보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명시된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6년 6월 러시아가 반모슬렘 정서를 자극하는 기만 전술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힐러리를 지지하라, 그러면 미국의 모슬렘이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흘렸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 소셜미디어에 반이민, 반기독교, 반흑인 이런 광고를 실리고 허위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허위 정보를 추궁하는 팔로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허위 정보와 역정보와 선전 기만 전술의 내용이 주로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을 오락가락하는 주에 집중이 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데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트럼프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해서
결국 힐러리가 표수에서는 이겼지만은 이 중서부주의 선거인단 수에서 져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소 내용에 아주 대노해서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밤 11시부터 어제 정오까지 무려 10개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의 공격 대상은 우선 민주당, FBI, 그리고 자신의 안보 보좌관 등 여러 명입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봐라, 야합은 없었지 않냐? No collusion.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민주당 정보위원회의 수석 의원인 애덤 쉬프 상원의원을 monster, 괴물 또는 요괴라고 부르면서 꼬마 쉬프는 비밀정보 누설자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그의 안보보좌관인 H.R. 맥마스터를 공격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독일 회의에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특검의 기소 내용은 반발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 말 때문에 트럼프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또 한 가지 FBI도 공격을 했는데 FBI가 러시아 사건 수사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플로리다의 학교 총기 사건은 막지도 못했다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서 플로리다의 피해 학교의 생존 학생들은 오히려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총기 규제라든가 신원조회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지 FBI에게 정치적인 공격을 할 때냐라고 화가 나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내가 언제 러시아가 미국 선거 전에 개입을 안 했다고 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나는 그것이 러시아, 중국, 다른 나라 또는 다른 그룹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언론들은 그의 그동안의 발언을 일일이 소개를 하면서 푸틴이 아니라고 하면은 he means it.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말한 말까지 다시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계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스톰, 그것은 그의 기준으로 봐도 도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분노가 컸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과연 이 수사가 이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러시아 기소에 끝이 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은 no입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아마 기소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죄에 대한 것은 특검이 증명을 하라고 아주 열심히 덤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제도에 대한 내분을 야기할 목표로 수많은 책략과 기만 전술과 허위 정보를 흘려왔다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의 기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스톰을 본 전 DNI의 국장 제임스 클래퍼 전 국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예방할 것인가 하는 말이 트럼프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 No collusion, 야합이 없었다는 자기 자신의 말만 하고 있는데 매우 걱정스럽다 하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는 특검이 아주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밝힌 만큼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로 날짜다 하는 발언은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2월 19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총격 참사를 겪은 플로리다주 마주리 스톤맨 더글라스 하이스쿨 학생들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학생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주 주도인 탈라하시를 방문해 즉각적인 총기 규제법 제정 촉구 시위를 벌이고 워싱턴 DC에서도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법 제정 촉구 시위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호주 근해를 항해 중이던 크루즈선에서 패싸움이 벌어져 호주 경찰이 출동해 싸움을 일으킨 일행 23명을 하선시켰습니다. 싸움을 일으킨 성인 남성 6명과 청소년 3명으로 이루어진 일행은 처음 배에 오르면서부터 문제를 일으켜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이날도 나이트클럽과 수영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세큐리티 가드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 육지로 데려갔으며 싸움에 연루된 다른 승객 14명도 배에서 내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밤 멕시코 남부의 7.2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던 헬기 추락 사고 외에 지진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진으로 인해 남부 오아하카주에서 200여 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2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나 어제까지 99%의 가구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허버트 레이먼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망치기 위한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특검 기소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일반인도 열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올라있는 증거들 가운데는 기소된 러시아인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오늘 남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차민규가 34초 42로 올림픽 기록을 세웠으나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에게 0.01초 차이로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오늘 핀란드와의 준결승에서 5대0 완승을 거두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최민정이 2분 24초 948로 금메달을,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서일아가 동메달을 차지했고 미국의 잔 헨리 크루거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결승에서 빙속 여제 이상화가 37초 33의 기록으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에 이어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금 3개, 은 2개, 동 2개로 종합순위 9위, 메달 합계수 10위. 미국은 금 5개, 은 3개, 동 2개로 종합순위 5위, 메달 합계수에서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어제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플로리다 학교 총기 참사 사건과 관련해 총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전국 총기협회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자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는 공격용 무기의 판금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서브웨이 터널에 5인조 강도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경부터 계속해 레드라인과 블루라인 부근 터널에서 행인을 구타하고 금품을 털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강도 시의 총기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최고 기온이 6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53도. 내일도 비 소식 계속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27도.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9도. 목요일도 흐린 날씨 계속 이어지겠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6도입니다.